1997년 전 세계를 열광에 빠뜨린 영화 타이타닉. 주인공인 잭과 로즈가 뱃머리 위에서 바람을 만끽하는 장면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알려져 있을 만큼 유명한데요. 이 장면에 모티브가 된 조각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온전한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위용이 넘치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모트라케의 니케입니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 속 정복과 승리의 신으로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아라고 불립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브랜드명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가 등장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던 당시의 그리스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을 신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니케는 승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한 존재입니다. 오래전부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물건들에 활용되어 왔는데요. 기원전 306년 데메트리오스 1세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만든 기념 주화가 가장 오래된 기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31년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승리를 기념하며 뱃머리에 우뚝 선 니케가 새겨진 주화를 만들었죠. 이러한 전통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메달의 앞면에 니케를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 역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로 추정되는데요. 로마가 에게해 지역에 군림했던 기원전 2세기 초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던 사모트라케는 주변국들의 정세가 복잡했던 탓에 잦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기원전 196년 안티오코스 3세가 이끄는 셀레우코스 제국군이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모트라케를 침략했는데요. 당시 동쪽으로 확장세를 넓히던 로마는 점점 세력이 커지는 셀레우코스 군단을 막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동맹국이었던 로도스를 지원하고 로마를 대신해 사모트라케로 가서 맞서 싸우게 했는데요. 당시 지중해 최고의 건조 기술을 자랑했던 로도스가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각상이 바로 사모트라케의 니케입니다. 작품이 제작되었던 시기의 고대 그리스는 자연과학과 철학이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심으로 한 사실적인 묘사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스인들에게 미술 작품은 본대로 아름답게 그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들은 모든 작품을 팔등신의 완벽한 비율과 근육질의 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조각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콘트라포스토라는 특별한 자세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몸의 무게를 한쪽 다리에 실어 의도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을 때 몸은 S자 모양으로 살짝 기울어집니다. 이 자세가 바르게 서 있는 자세보다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미술에 적용한 것이죠. 이 조각상은 또한 헬레니즘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상으로 불립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인데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부터 이집트,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 일부 지방까지 정복해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정복에 그치지 않고 문화 융합을 바라며 점령지 곳곳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는데요. 그 결과 그리스 미술의 완벽한 인체 표현에 오리엔트의 화려함이 더해진 헬레니즘 미술이 탄생했죠.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 의해 제국 전역으로 퍼진 헬레니즘 양식은 이후 3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헬레니즘 시기의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작품들마저도 로마 시대에 복제되었던 작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로마의 복제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은 진짜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이라는 사실이 이 조각상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기도 합니다. 헬레니즘 미술 작품들은 그리스 미술의 이상적인 신체 묘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제국의 위용에 맞게 강한 인상을 주며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자유로운 포즈, 장식적인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이전에 비해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며 작품 속 인물의 감정을 명확하게 나타내기도 하죠. 헬레니즘 미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사모트라케의 니케. 조각의 얼굴 부분이 소실되어 표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각의 자세와 의상의 묘사에서 강렬한 운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체의 굴곡을 드러내며 힘차게 휘날리는 드레스,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딘 포즈를 이용해 제자리에 서 있는 조각상, 마치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관능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5m가 넘는 거대한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과 승리의 신이란 이름에 걸맞은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죠.
사실 이 조각상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1863년 출토 당시 150여 개의 대리석 조각으로 발견되어 가슴 아랫부분만 복원된 채 전시되었죠. 이후 1870년대에 이르러 알렉산더 컨체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발굴팀이 조각의 발 아래에 있는 뱃머리 조각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머리와 오른쪽 날개 등 많은 부분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차례의 복원 작업을 통해 마침내 뱃머리에 올라선 조각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미술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이전에 발견되었던 니케의 도상을 바탕으로 조각상에 소실된 부분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을지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니케는 승리를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신인 만큼 그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물들과 함께 표현되어 왔죠. 그 중에서도 승리를 의미하는 나팔을 불고 있거나 승리자를 위한 월계관을 높이 치켜든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오른손 조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손을 편 모습으로 발견되며 이 조각상이 전쟁의 승리자들에게 인사하는 듯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죠. 현재까지 이 조각상의 원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지금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벽히 복원된 작품만이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신체 덕분에 전장에서 힘겹게 승리를 쟁취한 듯한 생동감이 강조되어 관객으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루브르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승리의 조각상을 어디에 전시해 두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루브르 박물관의 또 다른 명물 중 하나인 모나리자의 전시관으로 향하는 계단 위에 배치했는데요. 천창의 창문에서 들이치는 햇빛을 받으며 높은 계단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 승리의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순간을 재현하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동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조각상이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사모트라케 섬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 조각상은 루브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 전시되어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 조각상을 응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도 했죠. 독일의 시인 릴케도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보면 예술의 진정한 기적, 새로운 세계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승리의 신 니케. 승리를 기원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했고 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빌리기 위해 활용되기도 했죠. 지금도 전 세계의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이 조각의 복제품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 작품을 좋아할까요? 조각상이 처음 제작되었던 그리스 시대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염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살아가죠. 이 조각상은 모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이겨낼 힘을 주는데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깊은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위로를 건네기도 하죠. 이 작품이 시대를 넘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관람객의 마음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